저 에미르도 오늘 또 오랜만에 밖에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일하고 이래저래 글 쓰고 한다고 바쁘다가 또 오랜만에 지금 저희가 지금 잠실 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잠실로 오랜만에 나왔고. 책은 언제 출판됩니까? 그거는 네, 쑥스럽게도 예정대로 되면은 다음 주 내지 다다음 주 일단은 추석 전 출시될 것 같은데. 이름에도 이제 IT 책이 이제 모바일 뭐였지? 책 이름이 뭐였어요? 바뀔 것 같아요. 바뀌어요? 코파일럿이 온다라는 일단은 제목으로. 코파일럿이 온다는 책으로. 아직 이제 가제 단계에서 이제는 정말 정식 런칭이 될 것 같고요. 트렌드 서적이지만 이제 그 해마다 에디션 개념을 적용하기보다는 모종의 단행본 개념으로 출시하려고 좀 준비를 책에 해뒀습니다. 나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잠실에 와서 네. 지금 이렇게 오늘도 사케 한 병 준비해가지고 족장님을 뵙게 됐고요. 네. 오늘 저희가 이 사케 일단 사케 소개 좀 해주시죠. 먼저 소개를 그럼 하고 왜 이 사케를 네, 했느냐 네.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이 사케는 나다 지역의 사케입니다. 나다 지역의 나라 지역 사케네요. 네, 오랜만에. 나다 지역의 이제 효고현의 나다 지역에 이제 이시노미야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사케는 이제 이시노미야 지역은 아니지만 바로 옆에 이시노미야라고 봐도 되겠죠? 이시노미야 지역의 이제 사케고, 이시노미야에 뭐가 있냐면 이제 고시엔 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또 니시노미야 그러면 또 한신 타이거즈의 어떤 홈이죠. 물론 근처에 뭐 오사카도 있고 고베도 있고 하지만 한신 타이거즈의 홈으로 또 유명한. 맞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이제 고시엔에서 여름 고시엔에서 교토 국제고가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심홍의 대 우승기라고 짙은 홍색의 우승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1년 우승한 팀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교토 국제고에 지금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관련해서 좀 다룰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고시엔 얘기가 나왔고, 고시엔 야구장이 있는 이제 이시노미야 지역의 사케를 오늘 다뤄볼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모티브를 주셨어요. 이제 저희가 물론 저는 굉장히 좀 매니악하게 좋아하고 이제 여기 다 계신 뭐 족장님도 PD님도 다들 야구를 좋아하시고 또 야구 만화도 굉장히 제가 많이 보고 자라서 항상 파고드는데 또 고시엔 내지는 저는 어릴 때 저도 갑자원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고시엔이라고 이렇게 표시되기보다는 만화를 보면은 고시엔이란 표현보다는 갑자원이란 표현이 좀 더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거는 저 때만 해도 이제 일본 문화가 그러니까 모종의 개방이 되어가던 시기라서 이제 일본 조금 더 약간 외색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빼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만화들에서 야구장이 생긴 데가 그거래요. 갑자 년도에 생겨서. 그래서 그런가요? 뭐 갑자원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만화만 해도 뭐 엄청나죠. 그리고 기적의 갑자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H2가 너무나 대표적이기 H2가. 때문에 H2를 뭐 저도 못해도 한 10번은 본 것 같은데. 저도 좋아했죠. 아다치 미츠루. 아다치 미츠루 만화가 좀 이제 야구 다루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H2 외에는 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또 뭐 있었는데? 러프라는 부의 명작이 있었지만 수영만 하고요. 수영만 하고. 뭐 있었지? 하나 H2 하던데.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딱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정주행했던 터치가 이제 사실 원래 이 사람의 거의 처음 출세작 같은 만화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H1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원래 원제는 터치였고. 사실 아타치 미츠루를 제가 한때는 제일 좋아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의 만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H2 이후로 다 똑같은 내용이더라. 사실은 터치부터 러프 뭐 소재가 조금 달라질 뿐이지 다 삼각관계거나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H2가 유일하게 사각관계를 한번 했었고. 지금까지 연애 얘기 다이아몬드 사각형이 아니라 그 관계가 사각관계인 그런 야구나 수영이나 이런 걸 모티브로 해서 그리는 청춘 연애 이야기. 약간 이제 일본 드라마도 이제 키무라 타쿠야 나온 드라마가 좀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퍼스널리티는 비슷한데 직업만 바뀌는
네. 그런 느낌. 네. 겨울 연가가 왜 인기가 있었는지 좀. 네.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꼭 그러니까 제가 약간 도입부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게 굳이 만화를 얘기했던 이유는 정말 만화 같은 혹은 만화보다도 만화 같은 일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일어난 거거든요. 그 교토 국제고가 우승을 하면서 그렇죠. 그 시몽의 우승기를 네네. 이렇게 가져가는 어떤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그걸 어떤 모종의 모티브로 삼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실까요? 네. 네. 오픈을. 키쿠마 사나무네라고 네네. 이제 나다고 5개 지역이라고 나다고고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이제 미카게 지역에서 키쿠마 사무네. 그러니까 이 나다 지역에 마사무네가 들어가는 사케 몇 개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 유명한 게 이제 키쿠 마사무네랑 사쿠라 마사무네 정도 있는데 우리가 정종 하잖아요. 이렇게 그 정종이라는 이름이 이 마사무네에서 왔다고 하는 설이 아주 유력하죠. 정종의 이름이 어찌 보면은 네네. 그 당시에 이제 되는, 한국에 들어와 있던 이제 키쿠 마사무네나 사쿠라 마사무네의 이름에서 이제 정종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거는 키쿠 마사무네에서도 이제 약간 이제 팩 버전도 있어요. 실버 팩, 병 버전이 있고, 여기서 색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조금, 완전 초보급형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조금 이제 중급형, 보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준마이 다이긴조가 아니라 그냥 다이긴조. 예, 지금 가이긴조고, 그렇기 때문에, 예. 준마이가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걸 알고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주종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양조 알코올이 좀 들어간 사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준마이라는 글자가 없죠. 주정이 가미됐기 때문에. 술이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네네. 주정이 쌀과 누룩만으로 만든 술은 아닌 거네요. 네, 참고로 시보리 타테는 짜자마자 이제 내리는 술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짜자마자 이제 병입한 술인데 여기 보면은 남아초조라고 돼 있어요. 남아초조. 이게 뭐냐면 짜서 이제 병입 직전에 원래 저장할 때랑 큰 탱크 저장할 때랑 마지막에 병에 넣을 때 2번 열 처리하는데 나중에 탱크에 저장할 때는 열 처리 안 하고 병입할 때만 이제 열 처리하는 거를 남아초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시보리타테로 바로 병입하면서 한 번 열 처리를 한 걸로 보여요. 향기 난다. 자, 되게 굉장히 열자마자 지금 향기가 엄청나게 올라오네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이긴조급이고 아마 쌀을 좀 많이 깎았겠죠. 짠. 네. 짠. 둥둥둥. 몇 퍼센트 깎은지 모르겠습니다. 향은 굉장히 강해요. 네, 50% 깎았다고 돼 있고. 네. 일단 키쿠마 사무네가 전국구 사케예요. 특히 나다 지역, 이 지역 사케가 전국구 사케가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먹는 마루,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 마셨던 니온사카리, 키쿠마 사무네, 파쿠시카, 흰색의 사슴, 또 팩사케를 많이 드시거든요. 마루도 오렌지색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게 보면 마루 같은 경우가 일본 판매량으로 보면 랭킹 1위. 제가 일단 맛있죠. 네, 한 모금 일단 말하다가는. 네. 가격 대비해서 상당히 괜찮은데. 네. 깔끔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향이 굉장히 짙어서 약간 헤비한 맛을 기대했는데 일단 들어가면 그렇게 뭐랄까요? 향만큼 짙진 않아요, 맛이. 일단은 굉장히 좀 약간 가벼운 듯 잔잔하게 좀 많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느낌이네요. 주정이 들어가서 그런 걸까 생각도 들고. 나다 남성스러운 사케라고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얘기했던 탄레이 카라구찌가 약간 이제 부드러운 카라구찌랑 그 맛이라고 하면 이 키쿠 마사무네는 본류 카라구찌라고 해서 약간 이제 드라이하면서도 조금 이제 쌀의 감칠맛을 더 강하게 나타나는 사케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탄레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어요. 이렇게 담려한 키레이라고 했거든요. 탄레이라는 글자 여기 있죠. 그래서 제가 보고 놀랬던 게 탄레이라는 글자를 키쿠 마사무네 나다 지역에서 많이 안 써요. 상대적으로 탄레이라는 글자를 쓴 걸 보고 이제 이거는 좀 부드럽게 만든 사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확실히 좀 부드럽네요. 부드러워요. 목 넘김도 이 정도면은 부드러운 편에 속한다. 맞습니다. 탄레이 카라구찌라고 담려한 카라구찌라고 해서 이제 보통 니가타 현이나 그런 이제 그쪽은 이제 물이 연수고 그다음에 쌀도 이제 잘 안 녹는 쌀 품종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사케가 많고, 나다 지역은 나다의 미야미즈라고 해서 물 자체가 약간 약경수에 이렇게 미네랄 함유량이 많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쌀도 이제 뭐죠 유명한 야마다니시키 야마다니시키 자체도 조금 더 잘 녹아 이렇게 잘 녹는 그 품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맛이 풍부하다고 하죠.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성스러운 사케라고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색깔이 좀 있긴 했어요. 친구가 막 완전 담요하다기보다는. 네. 약간 저희가 지금까지 마셨던 그런 사케들이 어느 정도 일단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향 대비 뭔가 이렇게 치고 항상 올라오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 최근에 저희가 마셨던 사케들이. 근데 이 사케는 향이 굉장히 짙은데 조금 반대로 맛은 살짝 이렇게 가볍고 은은하게 이렇게 좀 녹아드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히려 향과 맛이 약간 언매치되는 느낌인 맞아요. 약간 느낌이 좀 들고 네. 예, 지난번에 카라구치 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드라이하다. 카라구치 드라이함. 네. 그런 맛이 날 것 같다가 단맛이 뒤에 확 오는 조금 그런 느낌. 카라구치가 이제 일본에서도 그때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아마구치는 확실히 알잖아요. 이렇게 단맛이 좀 나죠. 네. 아마구치가 아닌 사케를 다 카라구치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일단 당분으로 쌀 발효하기 때문에 단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카라구치의 범위는 좀 많이 넓다. 그리고 이 끝맛이 약간 이제 언론은 약간 톡 쏜다고 할까요? 끝맛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한다면 말씀드린 이건 전국구 사케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많이 다뤘던 크래프트 사케와는 좀 결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마셨던 니온사카리랑 조금 비교해보면 확실히 좀 더 부드럽고 네, 약간 탐려하고 좀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지사케하고는 반대되는 느낌으로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술인 거네요. 단맛이 오다가 딱 멈추는 네. 조금 가볍게 오래 남아있는 저는 그런 느낌이 말씀하신 거랑 이렇게 좀 매칭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갑자기 제가 그 설명을 해주실 때 향하고 어떤 맛의 약간 언밸런스 말씀하실 때 갑자기 업셋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업셋. 보통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쓰이는데 스포츠 게임에서 랭크가 낮은 팀이 높은 팀을 이렇게 잡아내는 혹은 그런 걸 통해서 우승하는 뭐 그런 상황들을 업셋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또 이번에 교토 국제고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지원도 적고 지원도 많이 어떤 적은 상황에서 굉장히 또 작은 운동장에서 연습을 해서 처음에 그 선수들이 우승하고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작은 운동장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 수비 연습을 너무 많이 하게 돼가지고 도리어 결승에서 어떤 그런 굉장히 컴팩트한 야구를 하는데 도움이 됐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교장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어떤 그런 장타 연습을 하기 위해서 큰 운동장을 섭외를 하고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셨대요.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렇게 또 우승에 이르렀구나. 가십니까? 그 오사카 친구도 많은데 저도 다들 한신 타이거즈 팬이에요. 근데 저도 궁금했는데 한신 타이거즈가 오사카 연고가 아닌가 아시죠? 네, 저도 들었어요. 뭔가 오사카 연고는 도리어 그 오릭스고 버팔로스 쪽이고 한신 타이거즈는 이제 니시노미야 이 지역이 있는 고시엔이 이제 홈구장이고 효고현.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오사카 고베 그 지역의 연고를 놓고 뭔가 큰 다툼이 있었고 일본 야구가 되게 많은 에피소드를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그런 얘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신 팬들은 지금은 이제 오사카 연고라 그러면 싫어하고 그 확실하게 어떤 그런 딱 이렇게 지명을 딱 지칭해 주길래 니시노미야라고 딱 이렇게 지칭을 해주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또 관계된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시겠죠? 한신은 이제 그거고 센트럴 리그고 이제 오릭스는 퍼시픽 리그잖아요, 이렇게. 파리그, 퍼리그. 파리그, 세리그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리그가 다른데 작년에 이제 붙어가지고 한신이 38년 만에. 작년에 우승. 23년에 우승하지 않았나? 기억이 잘 안 나요. 23년 맞아요. 23년 맞나? 23년 맞습니다. 네네네. 그게 38년 만에 우승인데. 오사카가 뒤집어졌죠. 그때는 뭐 언론에서 난리가 났고 오사카의 그 강. 도톤보리. 거기 강 사람들 막 뛰어내리고. 마라토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 마라톤도 내용 아시나요? 그게
그 옛날 마라톤 하다가 일본 선수 한 명이 열애가 됐어요. 근데 그게 열애가 반영이 안 돼가지고 계속 뛰는 걸 됐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맞아요. 몇 번 해 웃다가 이제 그냥 상징적으로 돌아왔다. 기억납니다. 네. 네네. 도톤보리의 이 아저씨가 네. 실제 주인공인 거죠? 네, 마루코? 기억 안 나네. 하여튼, 네, 그거고, 그 다음에 맞아요. 이제 하나 하다가 도톤보리의 그 저주라고 해가지고, 38년 전에 이제 우승했을 때, 그 옆에 흥분한 사람이 그 KFC의 캐널 샌더스 할아버지 동상을 던져버렸대요. 그래서 도톤보리 저주라고 하고, 캐널 샌더스의 이제 저주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는 우승 못한다라는 그런 이제 저주가 있었는데, 이번에 깨진 거죠. 지금 또 도톤보리 저주 말씀하시니까 또 기억이 나는 게, 고시엔이 되게 오래된 구장으로 유명하잖아요. 1920년대 초반에 지어졌나요? 그런데 거의 뭐 미국에서는 양대산맥으로 꼽는 오래된 구장이 페너웨이 파크하고 보스턴에 시카고 컵스의 리글리 파크거든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 리글리 파크도 염소의 저주가 있었잖아요. 염소의 저주라 그래가지고. 염소의 저주. 그 골드 커스가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우승을 못했는데, 갑자기 또 쓸데없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고시엔 또 제가 항상 또 재밌게 갑자원, 고시엔보다 갑자원 익숙합니다. 항상 이렇게 보다 보면 항상 이렇게 나온 얘기들이 지금 한신에서 거기를 홈구장으로 계속 쓰고 있잖아요. 개막 기간이나 혹은 고시엔 기간에만 다른 구장을 쓰고 계속 그렇게 전통과 명맥을 유지하면서 쓰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계속 보수를 해가지고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굉장히 현대화된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선수들이 그렇게 경기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는. 좋군요. 도리어 어떤 미국에 있는 페너웨이 파크나 리글리 필드보다도 도리어 더 잘 관리된 그런 케이스로 꼽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항상 재밌게 항상 보고 있습니다. 고시에는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그런 생각을.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한데다가 지금은 뭐 사실 관광지로도 많이. 그쵸. 네. 거기 이제는 관광지가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광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고시엔 표 구하는데 뭐 4배 정도 안 표가 보통 그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후쿠오카 쪽에서 약간 명물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릭스 쪽 같은 경우에는 오릭스 홈구장? 후쿠오카 돔이죠. 돔이 열리는 때가. 야후돔. 야후돔이네. 소프트뱅크 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돔이죠. 후쿠오카 돔, 혹은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잠깐만요. 소프트뱅크가. 호크스. 맞죠? 네. 소프트뱅크의 돔이 1년에 몇 번 안 열리는데,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렇게 열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플러스 어떤 구장, 투어, 이런 거 해가지고 패키지로 상품을 굉장히 많이 팔더라고요. 진짜요? 야후돔일 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런 것도 굉장히 괜찮은 문화고, 일단 워낙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잘 됐었어요. 그런데 가면 이제 본인들이 좋아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연습하는 걸 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지역 문화 상품처럼 파는데 저 그런 게 되게 부러웠습니다. 일본은 야구에 미쳐있는 나라니까. 재밌었어요. 저도 덕후라 그렇습니다. 일단 하시면서 얘기할 거리가 너무 많은 에피소드라 오늘. 이게 참. 그렇습니다. 사케를 마시면서 야구 얘기도 하고 만화 얘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사케 한 병이 오늘 되게 많은 모티브를 열어주는 것 같아요. 일단 전국구 사케가 약간 그래도 뭐 그런 이제 프레시감이 떨어지긴 하는데, 이런 쌀에서 나오는 이런 단맛, 그다음에 또 이 감칠맛, 거기서 나오는 알코올 느낌, 이게 좀 보편적으로 잘 살려져 있다고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보면 일본 사케, 전국구 사케를 보면, 우리가 쉽게 싸게 먹는 사케를 보면 알겠지만 마루나 하쿠시카나 센스케나 월계가 게케이칸이나 그다음에 송중매, 소치쿠바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앞에 말했던 것들은 이제 나다 효고현 사케고, 그다음에 말했던 월계관이랑 송중매는 옆에 있는 이제 교토현 사케예요. 그런데 또 크게 보자면 이 효고현 사케들은 약간 남성미 있다고 하는 좀 그런 가라붙지만, 그다음에 효고현은 이제 월계관이나 송중매, 소치쿠바이는 조금 더 여성스러운 맛, 뭐 그렇다고 이제 느낌이 있죠. 한번 비교하면서 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로 근데 월계관 750인가? 우리가 많이 먹는 병에 든 녹색 병에 있는 월계관은 아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일본에서 만든 사케는 아니고 캘리포니아 미국에서 만든 사케. 이제 여기가 전통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보면 에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옛날에 이제
에도 시대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보를 열었지만 아시겠지만 거의 뭐 1000년 넘게 모든 생활 그 경제 중심지는 교토, 오사카 이 지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에도 시대가 됐다고 하더라도 많은 생필품들을 그 칸사이 지역에서 배로 공수해왔어 이렇게.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 거기가 에도 시대라고 해도 도쿄가 수도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1868년 메이지 유신 때 이제 도쿄가 수도가 되었고,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계속 교토가 수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카미가타라고 해서 윗지역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상품들을 다 쿠다리, 내려오는 상품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다사이 하자 이렇게 주사요 이렇게. 쿠다루가 내려오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 또. 네, 그래서 이제 쿠다리 사케라고 하고, 내려온 사케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오사카 약간 북서쪽의 이제 이타미 지역? 사케가 좀 유명했어요. 이렇게. 지금 이타미 국제공항 오사카 있거든요. 그 지역 근처 사케 유명했는데, 이후에 이제 나다 지역, 이제 이 효고현 지역에 이제, 수차? 물레방아로 정미를 하면서 이제 정미 기술도 높아지고 정미량도 많아지고, 그 나다 지역이 이제 항구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그 에도로 보내기 소홀해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나다 지역이 일본 전국적으로 이제 사케가 유명해졌어요. 그 오사카하고 고베 이렇게 네. 그 인근을 포함했을 때 네. 해운의 중심지는 그러면 나다 지역이었을까요? 나다 지역도 유명했죠. 그쪽 지역이 도리아, 그렇죠. 모종의 네. 하나의 그런 네, 나다 주요 해운 지역의 중에 하나였다. 네, 양조장 사케가 많이 유명했고, 솔직히 이제 저는 생각에 이제 오사카도 유명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제 물류의 중심지로는 이제 나다 지역도 유명했다. 어디가 정말 유명했고 그때까지는 그런 것까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다 지역에서는 사케가 많이 배송되어 왔다. 그리고 이제 배송되어 오면서 이게 와인도 비슷한데 타로라고 그런 이제 나무통에 넣자 사케를 네네. 오면서 그게 이제 타로 향이 사케 배인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 그 맛이 또 맛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렇죠. 네. 에도에서 다시 그 사케가 역수출됐대. 역수출이 아까 그렇죠. 다시. 예, 네. 그 다시 오히려 간서 지역에서 다시 그거를 다시 가져와가지고 마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술들을 보면은 그런 네. 역사가 많죠. 이제 네. 와인통에다가 네. 이제 위스키를 담아가지고 그 어떤 최초의 그 위스키 원액을 담아가지고 네, 숙성을 시켜가지고 보통 그 쉐리 캐스크 이런 걸 만들고 맞아요. 뭐 캐스크 스트렝스 이런 걸 만들고 뭐 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이것도 사케도 비슷한 그런 역사가 맞습니다. 있었다는 네네. 게 되게 신기하네요. 또 재밌는 게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오사카 여행하면 쿠이다오레라고 들어보잖아요. 이렇게 쿠이가 먹다는 뜻이고 다오레가 쓰러지다는 뜻이거든요. 오사카가 먹을 게 많기 때문에 먹다가 쓰러진다는 뜻이에요. 교토는 쿄노 키다오레 해가지고 옷이나 이런 좀 그런 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막 옷 입는 게 유명하다. 에도는 노미다오레라고 해서 이제 술 마시다가 이제 쓰러진다. 그래서 에도 지역이 술 문화가 엄청 많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자카야라는 말도 옛날에 이제 옛날에 술만 팔았죠. 우리 양조장도 술만 팔았잖아요. 이렇게 술만 팔다가 에도가 이제 그런 일하는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 많고 하니까 사람들이 술집에 샀다가 집에 안 가고 거기서 술 마시는 거 이렇게. 그러다가 그런 술 파는 가게에서 이제 뭐 간단한 안주도 내주고 이러면서 했던 게 이자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가가 이제 사케고. 예,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서 사케 마시면서 생긴 가게가 이자카야. 네, 그렇게 이자카야 어원이 도쿄 에도 시대 때 나왔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재밌네요, 이것도. 그렇죠. 네, 이자카야 그래서 이자카야 뭐야 라고 한다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역시 이런 또 지금 살아있는 근데 우리 지식을 나다 지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서 네. 나다 고고라고 나다 다섯오의 고향 5개의 지역이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각 지역별로 이제 유명한 사케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좀 제가 설명드리려고 조사해 왔지만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고 대표적인 사케가 뭐 겐빗이나 아니면 우리가 얼마 전에 마셨던 뭐죠 니온 사카리나 키쿠마사무네 뭐 그런 사케 마루의 하쿠시카 그런 사케들이 있다. 이것도 굉장히 하쿠츠루죠. 꼭 지사케나 아니면은 그 지역의 유명한 사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이런 어떤 그런 전국구로 퍼져 나가는 그런 사케들도 굉장히 또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런 맞습니다. 스토리들도 많이 있고 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위스키도 그 어떤 일부러 네네. 그 캐스크에 넣어가지고 숙성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그런 어떤 또 전통이 있다고 하니까 위스키랑 또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네. 나다 지역에서 유명한 용어인데 네. 키 입봉이라고 있어요. 나다의 키 입봉이라고 나무 목자에 하나 일 본자 써가지고 그거는 옛날에는 사케를 할 때 여기저기 양조장에서 섞어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나다노 키 입봉은 나다 지역의 양조장 한 군데에서 만든 사케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싱글몰트 느낌 그런 거죠. 요즘에야 이제 다 양조장 한 군데서 사케 있지만 옛날에는 이제 사케를 종합적으로 섞어서 이제 그런 이제 술을 많이 만들었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나다노 키본이라는 용어도 꽤 유명해요. 네네. 신기하네요. 역시 이렇게 확실히 느끼는 게 어떤 그런 언어, 그 다음에 어떤 말, 그리고 그 말의 어떤 그런 근원이 되는 어원들을 뜯어보면 뭔가 수많은 이런 재밌습니다. 네, 맞습니다. 프리즘이 되어줍니다, 문화에. 얼마 전에 먹었던 마스미 키본이라는 그 브랜드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나다노 키본에서 이제 어원을 찾을 수가 있죠. 놀랍네요. 이런 발견 너무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해서. 네. 니시노미야가 엄청 유명해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저처럼 이제 뭐 J-팝도 자주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아이명의 고향이 이제 이 지역에 니시노미야. 그래서 블로그 찾아보라면 아이명 성지순례라고 니시노미야에서 아이명이 이제 뭐 TV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그 지역을 순회하는 그런 관광 프로그램도 꽤 유명합니다. 그 중에 나오는 게 뭐 아이명이 갔던 이제 소바 가게나 뭐 그런 지역들 가는데 대표적인 게 니시노미야 신사인데 거기가 에비스 아시나요? 에비스? 에비스. 네. 에비스가 이제 뭐 술 이름도 있긴 한데 에비스 자체가 일본의 상업의 신이에요. 그런데 특히 이제 관서 지역에서 유명한 그 상업의 신인데 그 니시노미야 신사가 에비스 신사의 총본사. 그러니까 일본 전국에 있는 에비스 신사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신사에도 어떤 그런 모종의 상위, 하위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가장 상위가 되는 신사가. 신기하네요. 니시노미야 신사가 에비스 신사의.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그 축제 때 시점은 기억 안 나는데 아마 특정 시점에 연말 연시일 것 같은데 그 특정 시점에 이 에비스 신사에 가서 한 에비스 신사 그런 모형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용어는 기억 안 나는데 그거를 사서 이제 집에 가게나 걸어두는 문화가 관서 지역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비슷한 형태로 오사카 관동 지역에는 오카메라고 약간 이제 에비스는 약간 통통한 할아버지 아저씨 신이라면 관동 지역은 이제 약간 아주머니 모양의 그런 모형을 이제 가게나 이런 데 두는 그런 문화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좋습니다. 이런, 네. 에비스 신사에 그 연초되면 달리기를 해요. 달리기를 해가지고, 그냥 문을 연 다음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기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해 동안 이제 여기 이 사람이 우승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유명해지는 거죠. 열심히 뛴 자가 뛰죠. 대기를 가져가는. 네, 그래서 이 말씀 왜냐면 이제 아이명이 이 지역도 이 신사 가거든요. 혼자서 달리는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한번 곧 다녀오면 어떨까. 갑자기 그런. 그래서 왜 달리냐고 한다면 그 문화 습관, 그 풍습을 좀 살리게 해서 이제 아이명이 달리는 거죠. 한번 갔다 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우메다에서 많이 안 멀거든요.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사카 북쪽의 우메다 지역에서 이제 오사카였지 보면은 하나의 도심 지역에서 맞습니다. 금방 갈 수 있는 곳이니까. 네. 거기서 우메다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 코베로 가고 이제 교통 중심지거든요. 좋네요. 한번 간 김에 니시노미야 가서 고시엔도 보고 니시노미야 신사도 가보고 나다 고고의 박물관 참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케 투어도 하고 같이 가고 싶다. 개인적으로 미션 한번 정해봐야겠네요. 가서 이번에 143구였나요? 어쨌거나 고시엔에서 9회까지 공을 던졌던 투수가 이름이 루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개인적으로 그 투수에 대한 호기심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아무래도 교토국제고로 인해서 이번 어떤 그런 촬영의 모티브를 삼았다 보니 그 친구도 되게 보고 싶다.
동시에 말씀하신 그런 아이몽. 죄송합니다. 아이몽. 제가 지금 앞니빨이 조금 안 좋아서 발음이 셌습니다. 아이명 로드를 한번 이렇게 또 얼마 전에 아이명 신곡 나왔어요. 네, 그 노래 더라고요. 하고, 그 다음에, 고시엔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아까 우리가 그 일본의 리그가 C리그, P리그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졌던 가장 큰 그 계기 중 하나가 이제 요미우리 신문이 이제 마이니지 신문이 들어오는 거 반대하면서 그게 시작이었고, 또 유명한 또 아까 배쇼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배쇼라는 선수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 얘기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번 해주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모종의 어떤 야구 만화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여러 번 얘기하게 되지만 갑자원 세대에게는 그냥 항상 이렇게 전설처럼 내려온 얘기가 있죠. 어떤 팔이 부러진 투수가 갑자기 이렇게 또 연장까지 이미 오랜 시간을 던졌는데, 뭐 옛날에는 159, 200구 던지는 게 흔한 시대였으니까 그런 어떤 투수가 9회에 어떤 그런 상대 팀의 폭투를 어떤 빌미로 삼아서 이렇게 1루에서부터 홈까지 파고드는데, 그렇게 귀중한 한 점을 따내면서 왼팔이 부러져요. 왼팔이 부러졌어요. 네. 근데 그거를 겪고도 본인이 마운드를 지키겠습니다. 그러고 글러브를 벗어 던지고 왼팔을 이렇게 축 늘어뜨린 채로 3과 3분의 1이닝을 더 던져서 왼팔이 부서진 대로 부서진 채로 연장 12회, 13회까지 그걸 본인이 이렇게 막아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당시에는 이렇게 미디어가 지금 같은 멀티미디어가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포수가 이렇게 공을 굴려주고 그 선수가 이제 왼팔을 못 쓰니까 오른팔로 이렇게 공을 집어가지고 던지고 이게 3과 3분의 1이닝이 이어진 거죠. 와, 대단하다. 그런 사진들이 남아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색적이겠어요. 그 공을 포수가 던지는 게 아니라 굴려줍니다. 배쇼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네네, 배쇼. 그 친구가 이제 지금을 치면 후쿠오카 헉스 선수였는데 그 친구를 이제 좀 요미우리가 강탈해 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까 마이니치 신문이 이제 야구단을 만들려고 했는데 요미우리 신문이랑 주니치 신문사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좀 반요미우리파 그 분위기가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요미우리 신문이 있던 이제 센트럴 리그, C리그가 있고 후에 이제 마이니치 신문으로 중심을 한 이제 80개 리그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오늘 결국에는 가장 배쇼라는 선수를 굳이 언급을 한다면 굉장히 어떤 만화 같은 선수였고 만화의 모티브가 되는 그런 선수였어요. 보면은 공을 던지다가 이렇게 팔 부상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일본 고교 야구. 본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배경으로 하는 만화들에서. 근데 정말 이 선수가 거의 원류라고 보시면 이건 살아있는 그런 전설이었기 때문에